네, 오후장 투자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자, 일단은 오늘은 조금 호흡을 고르는 뭐 이 정도 3,200포인트를 살짝 비춰주긴 했는데 뭐 3,200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떠세요? 시장 소외를 느끼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편식하는 모습이죠. 어떤 의미에서? 주식을 파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만 사고 있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선택을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뭐 종목의 선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하반기엔 종목 선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시그널? 아니 뭐 그거야 뭐 계속 제가 주장해 왔던 바고 저는 오케이. 뭐 하반기 뭐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외됐던 업종들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고 뭐 여러 번 강조드렸잖아요. 오늘도 뭐 철강주 급등, 화학주들도 뭐 최근에 뭐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또 이어지고 있고 또 오늘 뭐 아리뱅 얘기들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활발한 움직임이 좀 있는 상태고 2차 전지도 또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하반기는 확연하게 상반기 때 소위 이제 빅히트를 했던 종목군들도 쉽게 밀리지 않겠지만 일단 초과 수익률을 우리가 노린다면 하반기에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세부 주제는 앞서 최현덕 매니저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 RE100이라고 하는 리사이클 에너지 100% 활용,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언뜻 고민을 해봤는데 이 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뭘까?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나가 버린 걸 다시 주워 담아 쓰는 걸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태양이나 바람처럼 계속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원이나 네. 이거 우리가 그동안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을 뭐 한 20년 전부터 찾아서 이제 이걸 전력화하려고 하는 거죠. 뭐 물론 간헐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 꾸준하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최근에 유럽에서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연초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쪽에 대규모 정전 사태라든지 아니면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독일의 뭐 둥켈플라우트 같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정부의 정책은 앞뒤 배경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묘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앞뒤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뒤 배경이라는 게 뭘까? 사뭇 궁금하긴 한데 어떤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지금 김용호 정책실장이 두 군데를 꼽았잖아요. 예, 울산하고 서남권. 예, 예. 근데 울산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울산은 워낙 뭐 공장들도 많은 데다가 산단을 구성할 때, 산업단지 구성할 때, 네, 그러니까 산다는 거긴 너무 넘쳐나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는 전력을 뭐 풍력을 비롯한 이런 쪽으로 공급해 준다면 거기 지금 데이터 센터도 SK그룹이 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력 수요가 넘쳐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이미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저발전들이 있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를 뭐 더한다는 차원에서 울산은 제가 보기엔 언급할 게 별로 없는 게 서남권은 조금 다릅니다. 왜요? 서남권도 여수 산단 뭐 있고 또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서남권이 지금 여수산단이라기보다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 지금 태양광,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을 하나 잡아놨는데 어떤 거죠? 이게 이제 군산에 있는 태양광 그 발전단지 중에 하나의 항공사전을 제가 좀 확대해 군산. 놓은 네. 전북 군산. 그러니까 새만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지금 태양광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뭐 전전 정부에서 뭐 특정인을 뭐 지원해 줬느니 이런 논란도 있지만 더 큰 논란은 뭐냐면 여기서 전력을 만들었는데 이 지역을 조금 이제 확대를 해 보면 생각보다 새만금 이 간척 단지 만들어 놓은 곳에 산업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 태양광을 워낙 많이 이제 짓고 더 지을 거라고 하다 보니까 전력이 넘쳐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계속 전력 컷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주도와 동일한 문제죠. 제주도도 풍력이 남아 돌아서 계속 전력 컷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송배전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력이 막 넘쳐나는데 지금 3기가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놀고 있는 땅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쪽에 뭐 산도 없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짓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거 지어놓고 이 전력 누가 쓸 건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추진되는 과정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햇빛 연금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에게 연금 형태로 계속 그 한전이 돈을 줘야 되는 형태잖아요. 네. 지금의 PPA 과정이라면.
근데 그러면 이 남아도는 전력에 사람들은 전력에서 컷하니까 지역 주민들은 돈 들여서 지어놔서 돈 준다고 했는데 왜 돈 안 줘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반대로 이쪽 지역에 지금 산업 발전은 뭐 소규모 공장들은 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새만금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형 행사에서 하는데 엄청나게 비어 있는 그런 땅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땅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지역 균형 문제에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아직 그 관련된 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받으면 공급받을수록 전력 요금을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전을 통하지 않는 소위 지금 PPA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거의 지금 무규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력 요금으로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국내 공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뭐 대책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공급 이런 것들까지 이루어지면 남아도는 전기도 공급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다음에 노는 땅도 여기에 이제 공장이 살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당연히 공장들 짓게 되면 사람들 들어올 테니까 사람들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쪽에 전력 인프라 배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인 태양광 시설이나 풍력 시설들에 대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에 가장 허덕이는 업체들이 누구일까? 어려워하는 산업들 중에서는 전기로 제강 같은 업체들은 네. 여기에 만약에 공장 이전하는데 충분한 금융 정책만 공급이 된다면 충분히 옮길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을 많이 지었다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해외 수요가 더 늘고 더 비용이 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쌌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문제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인프라들을 만약에 정부가 법안으로 막 밀어서 만들었을 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뭐 HVDC 뭐 이런 전문 용어도 등장하는데 초고압 직류 송전? 네.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거,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산단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돼 있는데 또 공급을 늘리니까. 지금은 이 과공급입니다. 과공급. 네. 그러니까 지금 과공급인데. 네, 지금 넘쳐서 계속 컷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상태예요. 거기에 또 지금 넘치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래 계획상으로 2018년도에 전전 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 3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1차 정도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AI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그걸 소모하느냐 내지는 또 반도체 단지들이 수요를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또 그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 시설 늘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HVDC 얘기하셨는데 HVDC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초과압으로 보내서 네. 송배전이 되는 동안 20-30% 날아가는 전기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전기를 아끼려고 하는 건데 이번 정책의 핵심은 뭐냐면 가까이 지어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최대한 가까이 지어서 그 비용도 발생하지 않게 해라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지역에다가 공장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뭐 주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개발해 주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으로 제 눈엔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역 균형 발전 상대적으로 이제 서남권 쪽에서도 아까 얘기하셨던 여천, 여수, 산단, 광양 이런 쪽은 그래도 공장들이 큰 게 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산단이기 때문에 네.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있고 뭐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곳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원 정책들을 했을 때는 충분히 여러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메리트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단 지역을 최대한 여기에 근접해서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좀 더 큰 그림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북한과의 물꼬를 터서 북한이 제일 지금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전력 아니겠어요? 전기 넘어가고 그쪽에 남는 잉여의 자원. 예전에도 막 추구하다가 드랍이 되고 막히고 뭐 정권 바뀌면서 완전히 막 산으로 가버리는 이렇게 됐지만 다시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뭐 저도 한 번 더 나가자면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엄청 받고 싶어하는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의 문제를 풀 때 그런 걸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개성공단 충분히. 다시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보기에 제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아니 근데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그것도 생각을 하지 않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갑자기 뭐 아까 말씀하신 서남부 지역에 이제 에너지 산단, 그다음에 울산, 결국에 이렇게 모여서 동쪽, 서쪽 이게 가다가 에너지가 여기만 갇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 막 넘쳐나면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죠, 뻗어 나가고 북한이 제일 매장 많이 되어 있는 거 흑연 같은 것들. 거기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거든요. 연필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뭔가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짜릿하면서도 좀 긍정적인 거. 그게 결국엔 코스피 5천의 또 베이스가 될 거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어떤 세부적인 기업들? 네, 일단 그 하나솔루션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에 계속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대장주는 누가 뭐래도 하나솔루션이지만 하나솔루션은 퍼스트솔러와 더불어서 결국 미국 쪽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장도 그쪽으로 많이 지금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 수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면 국내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정확한 MS가 나와 있는 건 없어서 살펴보면 일단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부각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뭐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태양광 말씀드릴 때 최근에는 계속 OCI 홀딩스를 강조드리고 있고 OCI 홀딩스는 어차피 돈도 많은 기업인데 미국에 2026년에 가요. 그래서 2026년까지 공장 짓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국내 정책에 있어서 뭐 지역적 흐름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OCI가 예전에 하다가 드랍된 사업이 OCI가 앞에 이제 인곳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산업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발전소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드랍이 돼서 이 사업의 드랍에 대한 충격도 꽤 받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아리백 산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뭐 그와 관련돼서 하나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신성이 엔진은 지금 이 공장에다가 지붕을 전부 태양광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김제에 있는 태양광 설비와 더불어서 하나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드 위즈처럼 전력을 분배해주는 그런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들어올 산단으로 들어올 기업들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좀 큰 네.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까지. LS 일렉트릭은 아까 말씀드렸던 HVDC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공장 자동화라든지 이런 측면의 매출 비중이 또 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더증신 라이브 오후장의 겸한 투자 전략, 뭐 다음 주 초반까지도 한번 겨냥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일주일을 고생해 주셨네요. 오늘도 고맙습니다.